트렌디한 가게와 한국적인 분위기가 합쳐져 특별한 분위기를 내는 북촌. 핫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북촌로는 물론이고 레트로한 분위기가 정겨운 개동길 등 북촌 한옥마을의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공유해드리고 싶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아랫동네를 남촌이라 부르고 윗동네를 북촌이라 불렀는데요. 그래서 북촌 상권을 크게 보면 인사동과 익선동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를 북촌이라 합니다. 북촌은 여러 동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문화거리로 조성된 삼청동은 다음에 따로 소개드리고 안국역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5길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안국역 1번 출구 쪽 사거리에는 율곡로가 있습니다. 포토존이 가득한 열린 송연 녹지 광장이 바로 보이는데요. 풍성한 유채꽃밭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회도 열려 있습니다. 송연동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 광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은 담에 둘러싸인 금단의 땅이었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왕족과 양반이 살던 곳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식민자본인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지어집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숙소로 사용하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서울공예 박물관은 세종대왕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영웅대군을 위해 지어준 대저택이 있던 터입니다.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를 전시하여 공예 장인들이 많은 인사동과 북촌을 이어주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로에베 전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전시장이 굉장히 고급스러웠고 지금까지도 질 좋은 무료 전시들과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율곡이가 관직에 있을 때 살았었다는 율곡로를 올라가다 보면 덕성여중과 덕성여고 사이에 있는 육교 밑을 지나게 되는데요. 감고단길이라고 불리는 이 길은 예전부터 플리마켓과 길거리 공연이 자주 열려 예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여중여고가 있어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골목까지 분식집이 많은데요. 조선김밥은 나물김밥과 콩비지 등 건강한 음식이 있는 추억의 분식집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삼청 마당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한국적인 디저트가 인기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색다른 분위기의 삼청동과 이어집니다. 안국역 1번 출구에 있는 윤보성길은 초입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소금빵과 바게트 샌드위치가 유명한 아티스트 베이커리 때문인데요. 서울 3대 베이글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같은 계열의 브랜드입니다. 런던 베이글과 구성과 맛은 비슷해 보였는데 막상 먹어보니 베이글과는 또 다른 쫀득함과 매력이 있었습니다. 딸기 케이크로 유명한 커피 브론즈는 골목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직접 로스팅도 하여 블랙 론즈 카푸치노 같은 커피 종류도 맛있다고 합니다. 윤보성길은 레트로하면서도 운치 있는 분위기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흥미를 보이며 들어간 한옥갤러리 소어당은 옆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만들었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안동교회는 북촌 양반들이 외국인 선교사 개입 없이 설립한 교회로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안동궁이라 불렸던 윤보선 전 대통령 가옥이 있습니다. 북촌에 남아있는 가옥은 양반가의 넓은 한옥이 아닌 대부분 작은 형태의 양옥들입니다. 그럼에도 양반가 한옥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가옥 중 하나가 윤보성가입니다. 윤보성가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지만 사유지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끔 행사가 열릴 때 방문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윤보성가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영화 말모이의 배경이 된 조선어학회 터가 나옵니다. 그곳 오른편에 북촌로와 이어지는 골목이 나오는데요. 이 부근에도 인기 있는 가게들과 볼거리가 몇 곳 있습니다. 한옥카페 티테라피는 전통차와 빙수 등을 판매하고 야외 족욕탕에서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카페입니다. 몽중어는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의 전통 중화 요리집으로 딤섬이 맛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아남은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국밥집으로 특이한 국밥을 판매하는데 상상하지 못한 맛이라는 후기가 많아 방문해보고 싶은 가게라 추천드려봅니다. 북촌은 예로부터 권문세가들이 모여 살던 양반마을이었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많았는데요. 학교들 중 일부는 강남 개발을 위해 강남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 시절 이전했던 경기구 자리에는 정독도서관과 서울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은 벚꽃 시즌이 되면 핫플레이스가 되는데요. 오래된 건물이 레트로한 분위기를 주어 인기가 많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서도 경관이 예뻐 사람들이 자주 쉬러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구부터 철수와 영희가 반겨주는 서울교육박물관은 50년대부터 쓰였던 장난감과 교육용품들, 옛 학교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유트로 감성을, 기성세대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입니다.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북촌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도넛집이자 서울 3대 도넛인 랜디스 도넛도 보이는데요. 영화 아이언맨2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먹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도넛마다 등급도 있고 미국 도넛이라 그런지 달아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맞은편에는 서울 3대 도넛인 노티드 도넛이 있습니다. 옆에는 같은 회사 브랜드 다운타운어가 있는데요. 수제 버거가 먹기 편하게 나오고 유명세답게 맛도 풍부합니다. 버거도 맛있었지만 사이드 메뉴도 기대 이상입니다. 다운타운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골목에 톤티 커피가 숨어 있습니다. 컬럼버스 가이드에 선정된 커피 맛집으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요. 좁은 골목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니 색다른 재미가 느껴집니다. 이처럼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쁜 가게들이 눈에 띄는데요. 위쪽 작은 골목에도 이체 카페라는 예쁜 한옥 카페가 있습니다. 북촌로에 있는 서울 3대 베이글,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아티스트 컴플렉스와 카페 레이어드도 북촌로에 있습니다. 카페 레이어드는 케이크와 스콘 등을 판매하고 아티스트 컴플렉스는 런던 번과 크루아상을 판매합니다. 소품숍이 있어 의류나 액세서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방에서 소시지와 햄을 만드는 소금집 델리도 유명한 가게입니다. 제주 흑돼지로 만든 햄을 넣은 잠봉베르가 특히 인기 있습니다. 사실 북촌로의 메인은 맛집들이 모여있는 제동 골목인데요. 주변 직장인들이 자주 애용하던 골목이 이제는 특색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곳 제동 일대는 영화 관상에서 등장신으로 유명한 수양대군과 관련이 깊습니다. 12살의 왕이 된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은 많은 대신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흘린 피가 이곳의 냇가를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비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를 뿌려 재로 덮인 동네가 되었고 그 후로 이곳을 제골이라 부르다 한자로 바뀌면서 제동이 되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는 오래되어 보이는 깡통 만두집이 있는데 한식 종류가 많고 비빔국수에는 육전과 나물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건강한 맛입니다. 플롭은 방송 줄 서는 식당에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피자집으로 신선한 재료로 다양하게 토핑되어 있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거리 위쪽으로 올라오면 오래된 분식집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 있는 명품 삼청동 떡볶이입니다. 어릴 때 먹던 분식 맛이 나서 가볍게 추억팔이하기 좋았습니다. 가회동인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북촌 한옥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골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한옥 컨셉의 큰 카페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로우루프는 한국적인 디저트가 인기 있는 카페로 휘겸제 안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휘겸제는 가회동 한식 가옥이라고도 불립니다. 서양식과 일본식을 좋아하여 만든 근대식 한옥으로 로우루프에 가신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은편에는 오설록 티하우스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계단을 올라가면 생각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오설록 스토어도 있고 차를 이용한 음료와 무알콜 칵테일, 한국식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2층 테라스는 힐링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3층 테라스는 북촌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티를 이용한 무알콜 칵테일도 맛있었지만 녹차 쉐이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놓치기 아쉬운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 맞은편 한식문화공간에는 전통주 갤러리가 있는데 한국 전통 음식에 관한 전시들도 흥미롭지만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당일 전시된 전통주를 시음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열리는 시음회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전통주를 구경하며 직접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북촌 박물관에서는 이진사댁 귀화집 구경하기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양반집 목가구와 실제 궁에서 사용했던 가구들을 해설사분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백인제 가옥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과 영화 암살 촬영지로 유명한 근대식 한옥입니다. 친일파 한상룡이 지은 집으로 이곳에서 상류층 일본인들을 접대했었는데요. 이후 여러 소유자를 거쳐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 외과 의사 백인제 박사가 매입했습니다. 서양식과 일본식이 섞여 있는 한옥을 돌아보며 백인제 박사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고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포토존에서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습니다. 가회동 성당도 인기 있는 포토존 중 하나인데 결혼 예식장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이용 시간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양옥 숙소들이 이쪽에 많이 있고 예쁜 포토존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공 한옥도 많습니다. 북촌로를 기준으로 관광객이 많은 서쪽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골목을 들어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한국 향수 브랜드 그랑앤드 스토어가 보입니다. 프라이빗하게 티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라꼬제
경제 컬처 라운지 애가원에서는 한국 우수 한옥에 선정된 공간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우헌은 한옥 갤러리로 매번 새롭고 유명한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차를 즐길 수 있는 고즈넉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 가회동은 조선시대 때 가회방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가회는 어진신하가 어진임금을 만나 나라가 번영하는 좋은 만남을 뜻하는 한자어로 관료들이 많이 살았던 이 동네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관광객을 위해 만든 포토존 북촌 8경도 대부분 한옥마을에 있는데요. 북촌 5경과 6경이 있는 가회동 골목길은 관광객들이 필수로 찾는 곳인데요. 6경에서는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포토존입니다. 찾기 어렵다는 북촌 4경은 기와 지붕 풍경을 볼 수 있지만 골목도 좁고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북촌 최고의 전망대라는 팻말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화살표를 따라가면 북촌 동양문화박물관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이 아꼈던 신하 맹사성 대감의 집터였는데 전통공원과 전시관, 전망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입장료에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전망대는 북촌 8경인 삼청동 돌계단길입니다. 돌계단길에서는 경복궁과 청와대,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는 인왕산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동쪽은 비교적 한적한 분위기에 갤러리와 공방이 많아 조용히 돌아다니기 좋은데요. 북촌 한옥청은 매번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서울시 공공한옥입니다. 공공한옥이라 편하게 쉴 수 있고 담 넘어 보이는 북촌의 풍경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골목길은 북촌 3경인데요. 좁지만 색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는 전통공예 체험관이 있습니다. 안쪽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한국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안국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북촌로만큼 핫한 개동길이 나옵니다. 개동길에는 어니언 안국이 제일 유명한데요. 오래된 가옥을 새롭게 단장했는데 곳곳에 남아있는 옛 흔적들이 운치 있고 외부 공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 줄 서는 식당에도 나온 도토리 가든도 귀여운 지브리 컨셉과 비슷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맛집으로는 수제 손만두가 인기 있는 밀양 손만두가 있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나온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곤드레 밥과 미나리전이 맛있다고 합니다. 진작카키는 고풍스러운 한국미가 느껴지는 가게입니다. 진작은 원래 퓨전 일식집인데 북촌에 있는 진작카키는 한국적인 메뉴들이 많습니다. 재료가 신선하고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메뉴라 좋았습니다. 개동길 사거리 위쪽으로는 레트로한 분위기가 펼쳐지는데요. 맛집과 카페, 상점들 사이로 오래된 가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쪽에 북촌과 묘하게 어울리는 필리핀 디저트 카페가 보였는데요. 생망고 쉐이크를 판매하는데 정말 동남아 망고 주스 맛이 났습니다. 개동길 끝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중앙고등학교는 한국 드라마 해외 팬들이 종종 들리는 곳인데요. 이국적인 양식의 학교 건물로 유명해 드라마 도깨비, 그해 우리는 겨울연가 등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해서 아쉬웠습니다. 근처 대동세무고는 운동장 출입이 가능한데요. 운동장에서는 김성수 숙소터와 북촌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개동길에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예쁜 공공한옥이 있는데요. 동양화가 배렴이 살았던 개동 배렴 가옥으로 매번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특별한 공연도 무료로 열리는데 서울 한옥 포털 웹사이트에서 공공한옥 행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촌 문화센터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공한옥으로 방 안쪽까지 꽤 많은 공간을 방문객 쉼터로 열어놓았습니다. 양반집 구조를 띠고 있는 한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북촌 한옥마을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골목 속에 숨어있는 모두의 갤러리, 작은 쉼터 갤러리도 공공한옥입니다. 고즈넉한 풍경 속에 포토존도 많고 전시도 감상할 수 있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가보셨으면 하는 공공한옥은 북촌 한옥역사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대부분 청계천 남쪽에서 거주하다 점점 북쪽으로까지 영역을 넓혀오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북촌에 살던 양반가들은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을 내놓기 시작했고 누군가 그 큰 집을 사들여 조선인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작은 형태의 양옥으로 쪼개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 최초 부동산 개발자 정세권 선생입니다. 현재 북촌에 남아있는 가옥들은 여러 차례 리모델링되어 옛 조선집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테트리스처럼 서로 붙어있는 구조를 보며 정세권 선생이 만들어낸 조선집 마을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서동 창덕궁길은 제일 고풍스럽다고 느꼈던 길인데요. 왼편에는 양옥과 빌라들이 있고 오른편에는 창덕궁 돌담길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사관 앞에서 보이는 창덕궁 전경이 북촌 일경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더 애용했다고 하는데요. 원형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근처에는 창덕궁 뷰로 유명한 카페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창덕궁길 입구 쪽에도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아라리오 뮤지엄 건물에 있는 프리츠입니다. 프리츠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하는 한옥 카페로 석탑이 있는 야외 테라스가 인기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다면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무료 전시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쁜 공원도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직원과 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현대원서공원인데 휴식은 물론이고 피크닉하기에도 좋아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궁길 위쪽 원서동 공방길에도 한적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희동 가옥인데 한국 최초 서양 화가 고희동 화백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희동 화백은 민족의식을 지키기 위해 서화협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미음자 형태 가옥을 직접 돌아다닐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북촌 이경이라고 하는 원서동 골목길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힐링됐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적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 곳이라서 조용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곳 외에도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많으니 북촌에 오시면 맛집만 들렀다 가지 마시고 특별한 추억도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북촌.